그렇다면 2015년의 주가 급등이 2020년에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월라이쇼 중국어 징제. 오늘은 중국 경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중국어로 끝까지 하면 다들 구독 취소할 것 같아 그냥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봅니다. 저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중국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세계 넘버2 국가이고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 25%를 책임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순망치안이라고 하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다는 말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지금 중국과 한국이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2018년도부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중국이 큰 타격을 받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으로 한국은 더욱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 한 해 중국과 한국 증시 모두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12월 15일에 부과 예정된 미국의 대중 관세가 철회되면서부터 미중 무역 합의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무르익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 증시가 바로 급등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과거 사실을 기반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 한번 해볼까요? 광고가 나오는 동안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큐! 일반적으로 경제를 부양시키는 방법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 투자,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직접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내리거나 돈을 찍어내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어떤 것을 많이 하죠? 여러분, 뭐가 더 친숙한가요? 대부분 통화정책이 친숙할 거라 봅니다. 금리를 내리고 돈을 찍어낸다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 유럽 중앙은행은 제로금리를 도입하고 양적 완화를 다시 시작하였고, 미국의 연준 역시 기준금리를 2019년도 들어 3차례나 내리고 미니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양적 완화를 하지 않았을 뿐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시중에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뭐랬죠? 여러분, 들어본 거 있나요? 중국이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를 한다? 조금 생소한 개념일 거라 봅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같은 통화정책보다는 정부 차원의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 왔습니다. 중국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매년 12월에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입니다. 이것은 비공개 최고위 경제정책 결정회의로 당대회 및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중앙정치국회 등에서 결정된 중장기 정책 방향에 입각하여 당해 연도 경제 운용 상황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경제 정책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를 반성하고 내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양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양회는 매년 3월에 열리는 정책 행사로서 이를 통해 그해 정부 운영 방침이 정해집니다. 즉, 우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양회를 통해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양회는 3월에 열린 것이니 아마 3월쯤 제가 양회를 설명드리면서 2019년도 중국 경제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9년 3월에 열린 양회에서 2조 1,500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2조 위안 규모의 감세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2008년 경제 위기 때 풀었던 4조 위안과 비슷한 규모의 금액입니다. 시진핑은 경기 부양을 위해 작정하고 돈을 풀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정정책인가요? 통화정책인가요? 정부 차원의 재정정책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돈을 꾸준히 풀었고, 2019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재정정책의 질적 효용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돈을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투입된 돈이 잘 사용되어야겠죠. 그런데 중국은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을까요? 공산당이라면서요. 그냥 정부 차원에서 금리 낮추고 돈을 풀면 안 될까요? 여기에서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중국 화폐인 위안화의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겠죠.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당연히 올라갑니다. 달러에 비해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1달러를 사용하여 환전할 수 있는 위안화가 많아지는 것이죠.
위안화 환율이 요즘은 달러당 7위안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 위안화 환율이 오르는 게 좋을까요? 내리는 게 좋을까요? 이것에 대해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를 최대한 가만히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섭하니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하락하면, 즉 위안화 강세가 지속되면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지만 중국의 달러 표기 부채에 대한 상한 위험이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상승하면, 즉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상승하지만 중국의 달러 표기 부채에 대한 상한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과거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영상이 하도 많다 보니 찾기가 어렵네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1달러에 7위안에서 1달러에 14위안으로 환율이 뛰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이자가 매년 1000달러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걸 중국 돈으로 환산하면 1달러에 7위안일 때에는 7000달러만 갚으면 되지만 1달러당 14위안이었을 때에는 14,000달러를 갚아야 합니다. 느낌이 확 오시죠? 환율이 오르면 중국 입장에서 수출 경쟁력은 확보할 수 있겠지만 부채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중국에 부채가 많아 걱정인데 이거 큰일이죠. 게다가 지금까지는 굳이 중국 입장에서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위안화 약세가 유발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굳이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매수하면서 위안화 약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어느 정도 위안화 약세는 괜찮을 거라 봅니다. 즉 지금까지 분위기를 봤을 때 달러당 7위안 초반 정도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까지의 환율 상태로는 달러 표기 부채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 현 상태만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중국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국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팍팍 내려야 하는데 환율 때문에 기준금리를 팍팍 내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안 그래도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내리게 되면 아마도 위안화 환율이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부채 때문에 진짜 망하겠죠.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을 지속하면서 기준금리를 동시에 내리고 또한 위안화 환율까지 안정화시키려면 중국은 외환 보유고를 풀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중 무역 전쟁과 기준금리 인하는 위안화 약세 유발 요인이죠. 그럼 반대로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시중에 매도하고 위안화를 매수하면서 위안화 강세 요인을 불러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위안화 가치를 제자리로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큰 위험이 있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 외환 보유고를 이런 데 소비합니까? 그래서 중국은 미중 무역 합의를 통해 위안화 약세 요인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12월 15일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가 철회되면서 위안화 강세가 유발되면서 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7 아래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1차 합의를 통해 위안화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는지요? 중국 네 맘대로 해. 마음대로 금리 내리고 돈 풀어 제껴. 유동성 파티를 즐겨봐. 중국이 쓸 수 있는 통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 인하와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이런 통화 정책을 아예 쓰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지급 준비율은 2018년 초반부터 꾸준히 내려왔습니다. 지급 준비율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이 감소하면 은행이 그만큼 남은 돈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중에 돈을 푸는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지급 준비율만 꾸준히 내려왔고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은 거의 건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8월부터 중국도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 위안화 환율도 안정화됐으니 보다 적극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12월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통화정책을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오른손에는 기준금리 인하, 왼손에는 지급준비율 인하를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조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과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을 5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14년 하반기 중국은 지준율 인하와 기준금리 인하
두 가지 완화 정책을 동시에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그 다음에 중국 증시가 폭등했습니다. 2015년 초 3200포인트에서 움직이던 상해지수가 5100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종합지수가 이 정도 상승했으면 개별 종목으로는 2배, 3배 상승한 종목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2015년도에는 강달러 분위기로 인하여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상승하는 추세 속에 거둔 성과라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의 주가 급등이 2020년에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돈을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유동성 공급의 결과로서 2020년 증시 상승이 올 가능성이 클 거라 봅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푸는 도중에 중국의 부채 리스크가 터진다면? 혹시나 바다 건너편 미국에서 회사채 리스크가 터진다면? 이런 경제 위기가 오면 당연히 중국 증시도 하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적당한 비중으로 중국 증시에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위기입니다. 저도 지금 위기입니다. 이만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